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다이어트 의지가 가장 충만한 요즘입니다.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맞이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로 원장님을 뵈니까요. 정말 원장님께서는 타고난 꽃미남이시지 않을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늘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셨을 것 같은데 소문을 들어보니 잘 긁은 복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다이어트 성공자이시라고 정말인가요?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14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네. 성형이나 시술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열심히 이렇게 긁은 복권입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 일정이 있으면 추가로 한 2, 3kg 정도 더 감량하고 나올 정도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성공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꿀팁들 전부 다 방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감량을 하고 오신 건가요? 2, 3kg 정도? 네, 한 3kg 정도 감량을 하고 왔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사실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시잖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분야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의학과와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14년 전에 처음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살만 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네. 요요 없이 유지를 하려 하다 보니까 식단, 운동, 그리고 몸의 메커니즘까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증 진료를 보면서 이 통증과 체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1kg 늘어나게 되면 무릎에는 4kg에서 6kg 정도의 하중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뱃살이 늘어나면 허리가 일자허리로 되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는 환자분께는 체중 감량 자체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살이 빼는 걸 요즘 너무 미용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 살을 빼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름을 앞두고, 뭐 오늘도 굉장히 더웠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다이어트 스탑입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뭔가요? 우선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굶는 다이어트. 이게 그냥 막 굶어버리면 살이 빠질 수는 있어도 활동량이 확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져서 나중에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 되게 돼요. 두 번째는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특정 영양분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대부분의 영양분은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는 체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운동입니다. 현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막 러닝머신에서 뛴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러면 무릎과 허리에 너무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체중 빼는 거 중요하죠. 네. 하지만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야 되니까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뭐 이런 뭐 굶기,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렇게 조금 나쁜 다이어트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못된 다이어트는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어요. 적절한 단백질과 칼슘 섭취 없이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너무 제한했을 때는 네.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석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탈모나 생리불순도 흔한데 이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흔하게 모근과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또한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 이상, 빈혈, 이상지질혈증,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다면 최근 가장 인기 키워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혈당이 오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인슐린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혈당이 또 떨어져요. 네. 이렇게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강한 식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단순한 칼로리 제한보다는 혈당 변화 폭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대세인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뭐 저도 혈당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실시간으로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프가 확 올라가면 아,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예방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식사 습관과 운동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식사 습관은 식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거예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단백질 12g 포함된 고단백 두유를 저녁 식사 20분 전에 하나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 12g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저녁 과식을 막아주고요. 당류는 1.2g으로 적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대략 90kcal인데 네. 굉장히 낮죠. 근데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저녁 식사 양을 확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저녁에 해야 되나요? 저녁 식사에서 주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녁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동 타이밍인데요. 식후 10분 내에 운동을 좀 가볍게라도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6살인데 네. 이제 밥 먹고 나면 아들 데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갑니다. 일부러. 그렇죠. 네, 분리수거하고 아들이 그네를 좋아해요. 그럼 그네 좀 밀어주고 이러고 오면은 30분 정도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당을 낮추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기초 대사량인데요. 나이가 들면 원장님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이 찌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들 하던데 실제 이 체중 조절에 있어서 기초 대사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선 기초 대사량의 개념은 네.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죠. 하루 소모되는 전체 에너지량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이렇게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찌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기초 대사량을 적어도 유지 또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잘 알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빨리 감소하는 이 기초 대사량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네,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유산소 운동이요. 맞아요. 러닝머신, 천국의 계단. 네. 근데 단순 반복 유산소 운동은 그냥 칼로리 소모일 뿐이지 근력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근육 부위를 사용하는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특정 보충제 또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기대를 이제 없애시면 좋겠어요. 몸이 그렇게 간단히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나 약으로는 기초 대사량 올리기 어렵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운동뿐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초 대사량을 좀 높이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평소보다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 몸을 이제 움직이게 되면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또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관절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네. 우선 관절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앵커님도 관절이 건강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라면 주 3에서 5회 하루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도 새벽 5시 30분에 매일같이 1시간 정도 헬스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 예를 들어 시티드 벤치프레스, 레그 컬, 로우 로우도 있고 머신 스쿼트, 레그 프레스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근력 운동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프리웨이트 운동보다는 기구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네. 똑같이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네. 근데 저중량으로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수축하고 천천히 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분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통 여성분들에게 진료실에서 운동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나 덩치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건강한 하세요. 돼지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웬만큼 운동에서는 이 덩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식단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지 덩치라는 게 커지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 네. 그러면 하체 기반의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레그 컬, 레그 프레스, 머신 스쿼트 같은 그런 하체 운동을 하시면 체형이 너무 커지는 것 방지해주면서 체형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 초보자도 이제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런 다이어트 운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초보자 분들께는 가자미 근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처음 듣습니다. 네. 이 이름도 독특하죠. 네. 이게 우리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 모양으로 생긴 근육을 운동하는 건데 네. 단순합니다. 앉은 자세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인데 네. 딱 10분만 해도 종아리 아래쪽이 불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운동의 장점은 아주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 순환 개선, 다리 붓기 감소 3가지 영향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저렇게 천천히 해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저런 자세로 10분 동안 하면 종아리가 불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요? 불타는 경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거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왜 우리가 음식을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가장 궁금해할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나요? 먹기만 해도 살 빠진 음식이 있으면 제가 지금도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없군요. 네. 네,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주 먹을수록 살 빠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음식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고단백 두유 같은 고단백 저당질 식품인데요. 얘들은 칼로리는 낮고 혈당 스파이크 안 일으키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른 음식을 적게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 외에도 요즘 정희원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삶은 렌틸 콩도 아주 좋은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오랫동안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지겨워서 못 드실 거예요. 퍽퍽하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고 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고단백 두유, 삶은 렌틸 콩 등을 추천하고요. 꼭 한번 식단에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 할 때 절대 이제 먹어서는 안 된 음식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건 꼭 함께 먹어주면 좋아요. 이런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이거 꼭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백질과 채소입니다. 이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포만감이 적어져가지고 필연적으로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의도적으로 좀 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다이어트 할 때 변비를 많이 겪으세요. 네. 근데 변비 겪으면 항상 찾는 게 유산균입니다. 네. 근데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어서 이 채소가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채소를 꾸준히 먹어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변비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유산균 챙겨 먹지 말고 채소를 더 잘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식이섬유 때문 맞을까요? 식이섬유도 도움이 되죠.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조성해준다. 이 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먹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음식은 또 피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주문이 있어요. 먹지 뭘까요? 말아야 되는 음식인데요. 네.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입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그렇죠. 슬픕니다. 너무 슬프지만 네.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피자는 빵, 떡, 면, 과자가 맞죠? 빵이니까. 네. 그러면 금지. 치킨은 어떻죠? 치킨은 단백질. 그렇죠. 치킨은 빵, 떡, 면, 과자가 아니니까 치킨 오케이. 네. 치킨이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지만 피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빔밥을 먹는다. 아까 밥은 절반만이었죠. 네. 그럼 그 밥을 썩기 전에 반을 덜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덜어주고 나머지 반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피해야 될 음식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튀기면 안 되겠죠? 치킨도? 웬만하면 삶아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네. 빵떡면, 과자만 금지하고 밥은 네. 절반만 먹는다. 이거라도 해도. 그렇죠. 이거라도 하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운동은 공복에 하는 게 좋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닐 네.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로 공복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네, 공복에 하면 체지방 연소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간 유지했을 때 근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하는 게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동만으로 살 뺄 수 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역시. 운동만으로는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네.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을 나눠보자면 네. 식단 7, 운동이 3입니다. 식단이 훨씬 높네요. 훨씬 중요하죠.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일 1식 오래 해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1일 1식을 장기적으로 오래 하게 되면 네. 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폭식과 요요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1일 1식을 하신다는 분들도 실제 면밀하게 면담을 해보면 중간에 주전부리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식이 그래서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식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2식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2식 알겠습니다. 자, 냉장밥, 갓 지은 밥보다 다이어트에 좋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냉장밥은 저항성 정분이 생성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혈당 자체를 더 낮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냉장밥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영양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밥도 절반만 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성 다이어트가 더 힘들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슬픕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호르몬 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쉽게 찌고 더 빼긴 힘들다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빨리 빼면 요요가 온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우선 빨리 빼게 되면 주로 수분과 단백질이 빠지게 돼요. 지방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수분과 단백질이 빠졌다 보니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겠죠. 그 전처럼 똑같이 먹으면 바로 찌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지방 제품 살이 찌지 않는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찌는군요. 네, 참 슬프죠. 네. 이 저지방 또는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영양 성분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제로 아이스크림이 있겠는데요. 일부 제로 아이스크림은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30kcal밖에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칼로리인 거죠. 그리고 제로 소주 많이들 드시는데 네. 제로 소주는 일반 소주랑 칼로리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지방 제로 적혀 있어도 영양 성분표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칼로리가 같다면 낮은 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낫긴 낫습니다. 네, 그래도 낫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름맞이 특별 다이어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급했어요. 너무 늦을 것 네, 오늘도 참 더웠지만 이렇게 여름에는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또 수영복을 입을 때도 찾아오고 노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제 다이어트 욕구가 가장 넘쳐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런데 이제 뱃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죠. 복부 지방, 특히 네. 뱃살은 이게 단순히 보이기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뱃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네. 뱃살을 뺄 수 있는 이 세 가지 꿀팁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 조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네, 제 환자분들은 다 외우고 계세요. 오늘부터 저도 외우겠습니다. 네, 이걸 딱 외우고 있고 뭔가를 드실 때는 항상 빵떡면 과자 금지인데 이게 맞나 하고 먹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 조절에는 정말 좋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찐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아지면 코티졸은 과도하게 분비됐을 때 복부로 지방이 더 잘 모이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 속 칼로리 소모 습관입니다. 네. 제가 자주 쓰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화 받을 때는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항상 일어서서 걸어 다니면서 받습니다. 일부러 서서 받으세요? 그렇죠. 일부러 서서 칼로리 소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5분, 10분만 걸어도 20-30kcal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땐 무조건 서서 받자. 네. 이것만 지켜도 굉장히 꿀팁이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 저랑 와이프가 하는 건데 네. 양치할 때는 서서 한 발로 네. 중심을 잡고 한 발로 서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하루 2-3분 투자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을 잡아줄 수 있어요. 아, 이게 처음에 네.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이 외에도 집이 10층이라면 8층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급적 서 있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서서 방송을 시작할까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꼭 서서 방송을 하시죠. 네, 여름을 앞두고 이렇게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좀 급격하게 절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요가 빨리 온다. 그리고 또 단기 다이어트가 그래서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위험한 걸까요? 우선 단기 다이어트는 대부분 수분과 단백질, 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육이 빠진 상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전처럼 다시 식단이 돌아갔어요. 만약에 네. 다이어트가 끝나서 이제 전처럼 먹어야지 하면서 먹으면 기초대사량 다 떨어져 있죠. 그럼 바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단기 다이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네. 네, 무리한 절식이나 또 해독 주스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또 특정 영양소만 들어오고 많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로감, 탈모, 생리불순,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담낭염, 췌장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빼는 거는 그닥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을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평소처럼 먹자니요, 선생님. 다이어트 실패가 너무 뻔하고 또 안 먹자니 또 건강에 해로울 것 같고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이런 여름철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름철 식단, 다이어트 식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메뉴 3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콩국수입니다. 콩국수라고 하니까 아까 면 먹지 말라고 그쵸, 했는데요. 빵떡면 금지인데 네. 얘만 예외로 할게요.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콩국수를 받으면 네. 일단 가위를 가지고 와서 네. 2번 자르세요. 네. 그리고 4분의 3 덜어내고 4분의 1은 남겨놓고 콩국물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반만 먹자. 4분의 1만 먹는 거죠. 4분의 1이요? 네, 면은. 확 줄어드는데요? 확 줄어드리는 네. 겁니다. 네. 콩국물은 이 식물성 단백질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도 적게 일어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콩국물은 충분히 드셔도 되고요. 면을 그렇게 조절해서 드시면 여름 별미로 충분히 드실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지락 미역 냉국입니다. 이 바지락은 단백질과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 저칼로리 해산물입니다. 미역과 함께 끓여서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 먹으면 속도 편하고 여름철 점심 한 끼로 정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요즘 즐겨 먹는 오징어 숙회입니다. 오징어가 요즘 가격이 많이 사악해요. 근데 그 가격 네. 사악한 거 빼고는 지방이 거의 없고 네.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아주 좋은 그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네. 초장 대신 간장이나 레몬즙에 찍어서 드시면 한 접시 뚝딱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초장이 칼로리가 좀 높은가 봐요. 네, 초장에 당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이렇게 성공하신 분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내가 먹는 게 어떤 구성 성분인지를 직접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칼로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식이섬유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비타민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공부를 해놓는 거죠.
오늘 다이어트 할 때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상처를 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떡빵면, 과자금지. 빵떡면입니다. 아, 네, 빵떡면.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땐 먹어요. 그리고 네. 와이프가 지금 둘째 임신 중이라서 네. 같이 뭘 자꾸 먹자고 합니다. 어, 매번 같이 먹습니다. 밥만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다 먹습니다. 와이프가 뭐라 하죠. 그 밥만 먹으면 뭐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안 찌느냐? 이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랑 뭔가를 먹을 때 또는 먹고 나서 먹으면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며칠간 식단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겠다. 이 계산이 딱 서 있거든요. 식단 공부라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네. 막막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해놓으면 이게 정말 평생 가는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식단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에 좀 막막하신 분들은 이 녹색 창에다가 닥터호우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식단을 분석하는지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닥터 호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호우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힘든 다이어트도 내 생활과 습관이 되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을 조금 분주하게 그리고 건강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올여름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새로운 생명의 길 난임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